안녕하세요. 파울신의 골프 교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퍼팅 스트로크를 조금 더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퍼팅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퍼팅 때문에 스코어가 줄지 않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퍼팅 연습을 정말 많이 해왔는데도 필드에만 나가면 퍼팅이 무너지는 분들, 짧은 퍼팅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분들, 퍼팅을 잘했다고 느낀 날과 완전히 망했다고 느낀 날의 차이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분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질 겁니다. 퍼팅이 안 되는 이유가 손목도 아니고 스트로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퍼팅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걸 오늘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퍼팅 연습은 누구나 합니다. 스트로크 연습, 거리감 연습, 똑바로 보내는 연습, 집에서 매트 깔아놓고 하루에 수십 개씩 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습할 때는 괜찮습니다. 잘 굴러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드에만 나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습 때와 똑같이 쳤다고 느끼는데 공은 홀을 비켜가고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짧은 퍼팅까지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퍼팅은 감이라는 말이 나오고 퍼팅은 타고나는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골퍼는 이미 퍼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을 언제 써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퍼팅을 배울 때 보통 방법만 배웁니다. 스트로크는 이렇게 하라, 손목은 쓰지 마라, 어깨로 움직여라, 임팩트를 일정하게 만들어라.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를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필드에서는 모든 퍼팅을 똑같이 치게 됩니다. 같은 거리면 같은 퍼팅, 같은 라인이면 같은 퍼팅. 하지만 실제 골프에서는 같은 퍼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1m라도 같은 5m라도 그 퍼팅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타이거 우즈가 퍼팅을 잘했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스트로크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 본인은 퍼팅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퍼팅을 하기 전에 이미 결과의 절반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로크 전에 이 퍼팅이 어떤 퍼팅인지 먼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퍼팅이 공격인지 방어인지 혹은 그냥 다음 퍼팅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퍼팅인지 그 결정이 끝나면 스트로크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같은 1m 퍼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버디 찬스에서 남은 1m 퍼팅과 팔을 지켜야 하는 1m 퍼팅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퍼팅입니다. 버디 퍼팅에서는 스트로크가 단호해집니다. 홀을 지나갈 각오로 치고 컵의 중심을 지배하는 퍼팅을 합니다. 살짝 세게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퍼팅은 넣으러 가는 퍼팅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팔을 지켜야 하는 1m 퍼팅은 전혀 다릅니다. 이 퍼팅은 넣어야 한다기보다 놓치면 안 되는 퍼팅입니다. 이때는 스트로크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방향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홀을 스치듯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같은 1m지만 퍼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성격도 달라져야 합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파 퍼팅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 퍼팅은 점수를 따는 퍼팅이 아니라 점수를 지키는 퍼팅이라고.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파 퍼팅에서도 버디 퍼팅처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로크에 힘이 들어가고 공이 홀을 지나가면서 다음 퍼팅이 어려워집니다. 퍼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시작점은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롱퍼팅으로 가보겠습니다. 10m, 12m 이상 남은 퍼팅 앞에 서면 대부분의 골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리만 맞추자.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퍼팅을 어렵게 만듭니다. 롱퍼팅의 진짜 목적은 거리 맞추기가 아닙니다. 다음 퍼팅을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리를 안정시키는 퍼팅입니다. 조던 스피스는 롱퍼팅을 할 때 항상 다음 퍼팅의 위치를 먼저 상상한다고 합니다. 이 퍼팅을 어떻게 쳐야 다음 퍼팅이 가장 편해질까? 그래서 그는 롱퍼팅에서 스트로크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스트로크를 키우면 거리 오차도 함께 커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백스윙은 작게, 리듬은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렇게 치면 거리 편차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공은 홀 근처에 멈춥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롱퍼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공이 멀리 있으니까 스트로크를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백스윙이 커지고 임팩트가 흔들립니다. 거리감은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롱퍼팅에서는 스트로크 크기보다 리듬이 먼저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롱퍼팅은 갑자기 편해집니다. 내리막 퍼팅은 기술보다 심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골퍼들이 내리막 퍼팅 앞에 서면 이미 겁을 먹습니다. 너무 세게 가면 어떡하지?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손을 굳게 만들고 스트로크를 망칩니다. 그래서 내리막 퍼팅에서는 약하게 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약하게 치는 것과 짧게 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약하게 치면 임팩트가 불안정해집니다. 대신 백스윙을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내리막 퍼팅에서 항상 백스윙을 최소화했습니다. 스트로크는 끝까지 가져가되 시작을 짧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팩트는 안정되고 거리 조절은 훨씬 쉬워집니다. 오르막 퍼팅은 반대로 가장 실패해도 안전한 퍼팅입니다. 짧아도 다시 시도할 수 있고 지나가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막 퍼팅에서는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뭇거리면 오히려 거리감이 흐트러집니다. 타이거 우즈는 오르막 퍼팅에서 스트로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홀을 지나간다는 이미지를 분명히 그리고 자신있게 스트로크를 가져갔습니다. 오르막 퍼팅은 과감할수록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압박이 걸린 퍼팅에서는 기술보다 루틴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스코어가 걸린 퍼팅, 동반자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퍼팅에서 많은 골퍼들이 평소 하지 않던 생각을 합니다. 스트로크를 바꿔볼까? 조금 다르게 쳐볼까? 하지만 압박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은 거의 항상 실수로 이어집니다. 조던 스피스가 압박 퍼팅에 강한 이유는 항상 같은 루틴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공 뒤에서 라인을 확인하고 연습 스트로크는 한 번만 하고 바로 어드레스로 들어갑니다. 압박이 클수록 생각을 줄이고 몸이 기억하는 동작에 맡기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퍼팅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손목이 좋아졌거나 스트로크가 바뀐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날은 퍼팅을 다르게 구분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 퍼팅은 공격이다. 이 퍼팅은 방어다. 이 퍼팅은 그냥 붙이면 된다. 이 구분이 생기면 퍼팅은 갑자기 쉬워집니다. 같은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마음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퍼팅 연습을 할 때 단순히 몇 개를 넣는 연습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퍼팅은 언제 쓰는 퍼팅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버디 퍼팅을 상상하고 치는 연습, 팔을 지켜야 하는 퍼팅을 상상하고 치는 연습, 다음 퍼팅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롱 퍼팅 연습. 이렇게 연습하면 필드에서 퍼팅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퍼팅은 손으로 치는 샷이 아닙니다. 퍼팅은 머리로 먼저 하는 샷입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선택입니다. 이 퍼팅이 어떤 퍼팅인지 알고 치는 순간 퍼팅은 더 이상 두려운 샷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파울신의 골프 교실이 처음이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스코어를 실제로 줄여주는 필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